그 근관 치료 후 환자는 왜 씹을 때 아프다고 할까? 이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어디 그 엔도 강의 그 토픽을 보니까 이 내용이 있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좋은 질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어, 근관 치료 후 환자는 왜 씹을 때 아프다고 할까? 씹을 때 아프다고 할 때는 이게 치아 원인인가를 봐야 돼요. 치아 원인인지. 그래서 치아 원인이면은 이제 이렇게 좁혀지는 거죠. 근데 치아 원인이 아니면 예를 들어 비치성 통증, 뭐가 있을까요? 뭐 협심증, 어, 3차 신경통, 또 대상포진, 상악동염 이런 것들이랑 감별 진단을 해야죠. 그래서 협심증이나 3차 신경통이나 대상포진은 씹을 때 아픈 경우는 거의 없죠. 대부분 이제 저작과는 좀 다른 거죠. 그리고 상악동염은 씹을 때 아플 수는 있는데 자세 변화, 그러니까 머리의 자세 변화에 따라서 증상이 좀 바뀌죠.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감별 진단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치아 원인인지를 먼저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그 치아가 맞는지. 예, 그러니까 치료를 받고 나면 그 부위가 아프면 그 치아가 아프다, 그 치아가 아플 거라는 선입견을 갖기가 쉽죠. 환자뿐만 아니라 치과 의사들도 그 치아가 맞을 거라고 이렇게 넘겨짚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그 치아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치아 사이드에서 직접 실험을 해서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씹을 때 아프다. 그러면 뭘 물었을 때 아프거나 이렇게 강한 압력을 줘서 눌렀을 때 아프거나 뭔가를 씹었을 때 아프거나 뭐 이런 거를 확인을 해 봐야죠. 그래서 치아 원인도 맞고 그 치아도 맞다면 이제 그 다음에 그 치아가 씹을 때 왜 아픈지를 고민을 해 봐야죠. 왜 아플까? 보통 이제 씹을 때 아픈 거는 이제 에이피컬 티슈의 염증이죠. 인플라메이션. 그래서 끝에 이제 티슈의 염증, 보통 이제 PDL의 염증인데 PDL의 염증의 원인은 그, 그 치아 아, 치아 내부가 클린하지 않아서죠. 치아 속이 클린하면 그 치아의 에이펙스 쪽으로 염증이 이제 대부분 이제 해결이 된다. 그래서 이제 치아 내부를 깨끗하게 하는 근관 치료에 이제 매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치아 내부가 클린한지가 문제예요. 그래서 치아 내부가 클린해야 됩니다. 치아 속이. 그리고 이 클린한 상태를 위해서 하는 게 클리닝이죠. 클리닝이라는 건 뭐 NaOCl 등등 근관 세척을 하고 당연히 근관 확대 성형을 하죠. 그러니까 치아 내부가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세척과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하는 게 쉐이핑이죠. 형태를 만들어 놔야 거기를 깨끗하게 기구와 용액이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클린이 목표고 클리닝을 위해서 쉐이핑을 하는 거죠. 뭐 우리가 보통 쓰는 나이타이 등등을 사용해서. 근데 그렇게 해서 이 클린함에도 불구하고 아프다. 만약에 클린함에도 불구하고 아프다라면 이거는 뭔가 루트에 인테그러티가 깨진 거죠.
인테그리티, 그러니까 치근의 온전성이 깨졌다는 뜻이에요. 보통 이제 크랙이나 프랙처, 크랙이나 프랙처가 있으면 아무리 엔도를 해도 소용이 없죠. 그래서 크랙이나 프랙처를 또 이제 생각을 해야죠. 근데 크랙이나 프랙처는 보통 이제 프루빙 검사로 나올 때가 있고, 프루빙으로도 안 되는 경우는 이제 모빌러티를 체크를 해봐야죠. 그래서 보통 이제 버티컬 프랙처 같은 경우는 프루빙으로 나오는데, 그, 그 하라전탈 프랙처 같은 경우는 프루빙으로 안 나오고 모빌러티로도 겨우 잡을까 말까 찾아낼까 말까 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엔도를 시작할 때 프루빙과 모빌러티 테스트를 열심히 하는 게 이런 이유죠. 그래서 뭐 그런 거는 그렇다 치고, 그래서 엔도를 했는데 엔도를 해서 클린하게 만들었는데 왜 아프냐? 왜 아프냐 하면은 그 클린이 안 됐기 때문이죠. 클린이라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왜 클린이라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냐면 그 근관의 중심을 벗어나지 않고 클리닝 앤 쉐이핑을 해야 되는데, 근관의 중심을 벗어나지 않고 근관 확대 성형 세척을 해야 되는데, 근관의 중심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게 또 굉장히 어려운 미션이죠. 근관의 중심을 벗어나지 않으려면 일단은 그 스트레이트 라인 액세스가 중요하죠. 이 스트레이트 라인 액세스를 하고 나서, 스트레이트 라인 액세스를 달성하고 나서 이제 근관 확대 성형 등등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나는 스트레이트 라인 액세스로 확보했다고 생각하는데 숫자는, 근데 실제로는 그 스트레이트 라인 액세스가 어림도 없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죠. 그래서 스트레이트 라인 액세스가 참 어려운 거고요. 이 스트레이트 라인 액세스가 달성이 된 후에야 그 다음에 이제 그 클리닝 앤 쉐이핑이 그 어느 정도 이제 먹히는 거죠. 근데 자기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열심히 하면 할수록 이렇게 함정에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열심히 하면 할수록 함정에 빠지는 거죠. 아시죠? 왜 그러냐 하면, 열심히 할수록 그 사람이 이렇게 집착이 생기거든요. 조급함이 생기죠. 이 정도면 나아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제 쉽게 생각을 하죠. 하지만 열심히 하는 거랑 잘하는 거는 다르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근관 치료 후에도 크랙과 프랙처도 없고 치주도 뭐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 환자가 씹을 때 아프다고 하면 당황하기 쉽죠. 그래서 이거의 해결책은 뭐냐? 해결책은 원칙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이트 라인 액세스를 하고, 그 다음에 클리닝 앤 쉐이핑을 제대로 하고, 그렇게 하면 뭐 거의 문제가 없죠. 아주 기형치아가 아닌 경우는, 아주 만곡이 너무너무 심한 경우가 아니면 그런 경우는 거의 없죠. 그래서 이 스트레이트 라인 액세스와 클리닝 앤 쉐이핑이 답인데, 근데 하느라고 했는데 안 되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은 조급함을 버려야 돼요. 조급함을
버려야 돼요. 그 조급함을 어떻게 버리느냐? 조급함을 버리는 방법이 1번은 안 아플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예. 안 아플 때까지 기다려서 그 다음에 뭐 근관 충전을 진행하고, 근관 충전을 뭐 이미 했으면 뭐 안 아플 때까지 그 보철을 좀 미루면 되죠. 그래서 어떤 원장님은 뭐 그냥 안 아플 때 오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죠. 저는 그게 굉장히 현명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냥 안 아플 때까지 다음 스텝을 진행하지 않으면 돼요. 다음 스텝을 무리해서 진행하지 않으면 일단은 연이어 발생하는 문제를 피할 수가 있죠. 두 번째는 술식상으로 예를 들어 파일링을 한다 그러면 파일링을 할 때 여유가 있어야 돼요. 파일링을 할 때 뭔가 조급함을 가지고 바바바바박 이런 식으로 하면은 거의 그 오리지널 패스에서 벗어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리지널 패스웨이에서 벗어나지 않는 게 핵심인데, 그걸 위해서 스트레이트 라인 액세스를 그렇게도 강조하고 클리닝 쉐이핑을 할 때도 천천히 해라, 느긋하게 해라 이런 거를 강조하는 건데, 이 오리지널 패스웨이에서 벗어나지 않는 뭐 예를 들어 뭐 현미경도 없고 뭔가 근관 내의 시야 확보가 불완전한 것 같은 경우에, 그럴 때 일단은 술자가 할 수 있는 건 코로널의 플레어링이라고 해야 될까요? 코로널의 클리닝 앤 쉐이핑, 코로널의 플레어링에 힘을 쓰는 거예요. 그것만 하고 에이피컬은 뭔가 이렇게 무리가 있어 보이는 에이피컬 인스트루멘테이션은 좀 뒤로 미루는 거예요. 이걸 뒤로 미루는 게 현실적인 방법이죠. 근데 이렇게 하면 이제 속도가 느려지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데, 첫날 사실 코로널 플레어링만 하기도 코로널 플레어링만 하고 둘째 날 다시 이렇게 에이피컬의 인스트루멘테이션을 워킹 랭스를 다시 재서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탈이 좀 적을 가능성이 높죠. 그렇게 하는 게 이제 보통 이제 크라운 다운 프리퍼레이션, 뭐 스텝 다운 프리퍼레이션이라고 하는 게 코로너를 먼저 하고 에이피컬을 나중에 하는 것이 그게 좀 낫죠. 그래서 근관 치료 후 환자는 왜 씹을 때 아프다고 할까? 이거는 클리닝 앤 쉐이핑의 완성도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고, 클리닝 앤 쉐이핑의 완성도에 문제가 있는 이유는 스트레이트 라인 액세스, 이게 클리닝 앤 쉐이핑의 완성도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고, 클리닝 앤 쉐이핑의 완성도가 모자라는 이유는 스트레이트 라인 액세스가 부족한 상태에서 무리를 하기 때문이고, 그런 원인은 사실은 궁극적으로는 조급함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렇게 정리가 됩니다. 스트레이트 라인 액세스가 온전한지 꽤 준수한지를 평가하는 방법은 터셔리 덴틴이 거의 없으면, 근관 아동 내에 터셔리 덴틴이 거의 없으면, 터셔리 덴틴이라는 건 이제 버 같은 걸 갖다 댔을 때
뭔가 이렇게 오페크한 느낌이 나는 오페크한 삭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 이제 터셔리 덴틴이죠. 그래서 그 터셔리 덴틴을 제대로 삭제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파일링을 시작하는 것이 터셔리 덴틴을 거의 제거하고 그 다음에 그 길이를 재고 파일링을 시작하는 것이 가장 정석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근관치료 환자는 왜 씹을 때 아프다고 할까? 결국 정리하면 조급함을 버리는 것이 가장 핵심인 것 같습니다. 예. 이 토픽이 마음에 들어서 얘기를 시작을 해봤는데 이 정리가 잘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